수의학이 발전할수록 반려동물들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치료하는 질병에서 예방하는 질병, 관리하는 건강이라는 웰빙 시대가 반려동물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반려동물의 현대병인 반려동물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관련 영상은 우측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반려동물의 웰빙을 위해 반려동물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영양제, 그거 먹고 질병이 조절되겠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반려동물의 영양제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확히는 최근 SNS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광고되고 있는 반려동물 영양제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의 효능을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 투약을 위한 보조적 용도로만 판매하는 제품이 있고 그 외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성향을 아는 보호자분들은 저에게 영양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어디서 추천받거나 SNS에서 본 광고 제품들에 대해 현재 질병에 이 영양제가 도움이 되느냐, 이 정도의 질문만 하는 정도입니다. 최근에 제 SNS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양제 광고가 지속적으로 뜨는데 제목을 자세히 보니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가장 흔한 내용이 눈물 자국과 관련된 것이고 영양제를 먹으니 피부염이나 외이염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에서부터 기관지 협착을 치료 관리하고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심지어는 심장사상충 예방이나 심장질환 치료 내용까지 언급하는 광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영양제라고 하면 의약품만큼은 아니지만 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효능이 있는 의약 외품을 의미하거나 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약사법 제61조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마치 의약품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1조 2에서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광고나 판매 알선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에서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적발 케이스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라서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약사법 제85조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고 그 아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취급규칙에 동물용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제44조 2항에서 준수해야 할 광고 내용에 관한 별표 7을 보게 되면 동물용 의약품이건 의약 외품이건 효능 또는 성능에 있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유인 광고로 인정하고 있고 동물용 의약 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상위법인 약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판매자는 약사법 제93조 1항 10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런 제품의 광고를 알선한 사람은 동법 제95조 1항 10의 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행위인데 어떻게 반려동물의 이런 광고들이 보호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라고 알고 먹였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동물용 의약 제품이 아니라 배합사료나 사료 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검증 기준이 있고 데이터를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영양제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성분 함량만 맞으면 허가가 나는 배합 사료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능성을 강조하는 제품들 어느 것 하나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판매 허가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합 사료들은 사료관리법이라는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규제가 없느냐? 사료관리법 제13조에서 사료의 표시사항을 정해두고 있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이 표시사항들 중 사료의 유통 개선을 위해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 광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 광고들은 모두 다 불법 광고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광고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질병은 대부분 발생되는 원인이 명확하고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고, 그리고 치료를 보조해주는 요법이나 첨가제를 사용하고 건강할 때 관리 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형태의 치료와 관리입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최소 판매되는 제품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이 생겼을 때는 앞뒤 없는 관리가 아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전문가인 수의사와 상의 후 정확한 질병 관리와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품에 첨가된 성분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니 성분 효능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은 치료보다 제대로 된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